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군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공모해서 이른바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이버 활동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당시 이명박 이 대통령이었던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뜨겁게 여론을 달구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파나 자칭 보수를 자임하시는 분들은 외면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큰 문제입니다. 국방장관이 전혀 개인들의 일탈 행위라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이건 명백하게 거짓 답변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검찰이나 혹은 군 자체 수사로는 이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라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해서 새누리당은 특검은 안 돼. 대신 특위를 가동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조사 특위, 국민 여러분들도 지켜보셨죠?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야말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그리고 박근혜 당선의 1등 공신인 김용판 옹호하기 위해서, 비호하기 위해서 이게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들을 비호하자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새누리당의 행태 국민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겁니다. 그런 새누리당이 자기 입으로 특위 운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뻔뻔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장일 따름입니다. 새누리당은 군인 범죄 행위는 군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원칙이고 역대 특검에서 군인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유를 늘어놓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군에 대한 특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야가 특검 대상에 군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해요. 특검법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합니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그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를 방방곡곡 모든 국민에게 광고하기는 좀 마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죽을 만큼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던 19일, 시정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국회 정진석 사무총장과 그리고 나름 실체라고 자칭타칭 불리는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변인의 충성 경쟁이 있었는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돌아간 뒤에는 청와대 경호순경의
국회의원 폭행이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거는요. 윤상현과 정진석의 이른바 근접 경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옵니다. 국회 입구에서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이 영접을 합니다. 거기에 재빨리 따라붙는 윤상현 선수.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윤상현을 뒤로 밀칩니다. 사진에 포착이 됩니다. 물론 윤상현이 잘못했죠. 아니 대통령이 국회에 오면 국회 사무총장이 영접하는 게 영접 프로토콜에 맞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재빨리 박근혜 선수에게 따라붙는 윤상현 선수 꼴사나운 모습이었죠. 그 코미디.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여당의 수석 부대표에 불과한 윤상현을 총애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대통령은 특정인을 편애하거나 총애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 대통령이 국회에서 퇴장한 뒤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나갔으면은 경호차들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야당이 비판을 위한 무슨 대회를 하겠다고 몰려 있는데 거기에 경호차가 그대로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강기정 의원 발로 걷어찼죠. 발로 걷어찬 강기정 의원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쫓아와가지고 사람의 목을 뒤에서 조른 거지. 목조르기죠. 레슬링에서 목조르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신으로 회귀하는 거죠. 대통령의 개무차를 건드려도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그냥 목조르기로 패대기를 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전말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한겨레신문의 송호진 기자가 강기정 의원 폭행 사건의 진실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강기정 의원이 사실 폭행을 당한 거라고 좀 봐요. 그런데 강기정 의원이 마치 폭행을 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 수구 언론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정을 한번 들어보시죠. 강기정 민주당 의원을 감싸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특권의식을 가진 한 의원의 아나무인 폭행으로 왜곡되는 상황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공교롭게 강 의원이 18일 오전 대통령 경호실 버스를 발로 차고 경찰 경호대 요원한테 뒷덜미를 잡힌 순간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이기 때문이다. 네, 이 기자도 역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기정을 감싸려고 저도 이걸 소개해드리는 것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특권을 가지고 멀쩡한 차를 걷어차고 간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죠. 하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청와대 경호순경의 경찰 경호대 요원의 행동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권의 진면목을 그야말로 투영하듯이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일 뿐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강 의원이 버스를 차기 전에 야, 이 새끼들 너희들 뭔데 여기다 차를 대놓는 거야. 차 안 빼라는 욕설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라이트 부분 범퍼를 발로 차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쳤다고 거들었다. 네, 진실은 뭐냐. 바로 강기정 의원 옆에서 같이 이동했던 송호진 기자는 들은 것이 달랐다고 합니다. 시정연설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떠난 뒤에 규탄대회 장소인 국회의사당 앞 계단으로 가던 강기정 의원이 버스 3대가 통행을 가로막고 있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차 안 빼! 라고 말하면서 오른발 옆면으로 버스 옆을 한번 툭 차고 지나갔습니다. 야, 이 새끼들 따위의 욕설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발길질이 아니라 툭 건드렸다는 강 의원의 해명이 더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송호진 기자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기정 의원 말하자면 규탄대회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청와대 경호실 버스가 3대나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저 옆으로 지나가면서 야, 이 차 안 빼! 하면서 슬쩍 구두로 차의 타이어 부분을
범퍼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이걸 갖다가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야, 이 새끼들 차 안 빼라고 욕설을 했다. 그리고 툭 건드린 게 아니라 발로 찼다라고 곡해를 하고 왜곡을 해서 마치 강기정이 청와대 경호실 차를 갖다가 때리 부순 것처럼 이렇게 사태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경호실은 누구 시기에 차량을 발로 차고 가느냐고 일단 항의했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강 의원이 멱살까지 잡았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그 요원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강 의원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채 끌어당겼다. 목이 눌린 강 의원은 뒤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끌려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신분을 확인해주며 손을 풀라고 했지만 그 요원은 응하지 않았다. 강기정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하다못해 청와대 경호실에 그 말단 순경마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슬쩍 건드리고 가는 국회의원을 갖다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갔던 것 아닙니까? 멱살이 아니라 뒷덜미라고 하네. 강기정 의원 직접 만나보면 알지만 키가 작습니다. 키 작은 강 의원 뒷덜미를 붙들고 끌고 간 거예요. 옆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것도 사실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은 뒷덜미 끌고 가도 되고 국회의원은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여하튼 그런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은 국회의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간에 뒷덜미를 끌고 가면 안 되죠. 설사 욕설을 하고 발로 찼다 손 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욕설도 안 하고 툭 건드리고 갔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뒷덜미를 갖다가 끌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하다못해 청와대 경호실의 일개 순경이 그런 식으로 사람의 뒷덜미를 붙들고 끌고 가겠습니까? 그 뒤 경호원의 입에서 피가 난 대목에 대해선 강 의원이 머리로 가격했다. 경호실. 그 요원이 뒷덜미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강 의원의 머리와 입가가 부딪혔다로 민주당의 주장이 엇갈린다. 네, 민주당은 흔들다가 머리하고 입이 부딪혀가지고 입이 찢어져서 피가 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은 강 의원이 머리로 가격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설사 머리로 가격하면 어떻습니까? 뒷덜미 끌고 가는데 키 작은 의원이 머리로 뒤를 갖다 덜미를 가격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내가 그랬어도 그냥 대가리를 확 깨버렸을 겁니다. 물론 강기정 의원이 애초에 버스를 건드리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부상을 입은 경호 요원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처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떠난 이후 떠난 다음의 시점이니까 경호실 버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야당의 정치활동 공간을 가로막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마치 주차를 시켜놓고 대통령 규탄대 못하도록 과잉 충성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의심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예. 경호실 버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야당의 정치활동 공간을 가로막지는 말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경호실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결과 경호요원의 완력과 과잉 대응 문제는 묻혀버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아니, 청와대 일개 순경이, 청와대 경호실의 일개 순경이 슬쩍 건드리고 갔다고 해서 불문곡지가 갖고 물어보지도 않고 뒷덜미 끌고 가는 이게 대한민국의 실제 현 상황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어쩌고 이런 얘기할 계제가 못 돼요. 가뜩이나 전국이 꽉 막힌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왜곡과 가장을 거쳐서 여야의 또 다른 정쟁거리로 커져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송호진 기자는 정을 하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강기정의 폭행입니까?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청와대 경호실 순경에 일반인 폭행이에요. 그 폭행 대상자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말이라도 나온 거지 일반인이었다면 찍소리 못하고 얻어맞고 말았어야 될 겁니다. 무슨 강기정 폭행이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솔직한 얘기로 사람 지나가는데 앞에 청와대 경호실 버스인지 알게 뭡니까? 야, 차 얘기 왜 대놨어? 하면서 툭 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재수없게 청와대 경호실 버스였다면 바로 그냥 뒷덜미 질질질 끌고 끌려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박정희가 부활해가지고 남산중앙정보부에서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물고문 성고문 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유신 독재가 뭐 어떻다느냐 이따위 망발을
내뱉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쿨의 진실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독려드립니다. 노래 나갑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게시판에 어제 유니맘님이 국민TV 조합원 가입하고 출자금 입금했다고 써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야무치맘 508님 역시 출자금 방금 결제했다. 아들 생일 용돈으로 어머님께서 주신 돈 10만 원 중 5만 원 출제했습니다. 참 알뜰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의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고요. 요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합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찐뽕 홈런님, 경기 화성시 가안동의 찐뽕 홈런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북 영주시 가흥동의 구치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전남 여수시 학동 쌍봉로의 착한 친구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해오리님, 그리고 대구 동구 신천 삼동의 호모 쿵푸스님, 그리고 경기 용인시 기영구 청덕동의 김상걸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과 업무 제휴를 맺은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의 광고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족과의 이별에 대비해서 상조 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보험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 되었는데요. 국민TV와 제휴를 맺은 상조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1600-3267, 1600-3267,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와 함께하는 곳 인터넷에 우리라이프 상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국민TV에 광고하는 연지연 곰탕이라고 있습니다. 강화대교 앞에 있는데요. 그 연지연 곰탕 같은 국민TV 광고주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면서 연지연 곰탕을 주문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상조 서비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상조에 관심이 있고 상조 보험 비슷한 건데 보험도 아닌 것이 여하튼 그런 분들은 우리라이프 상조에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서 가입할 만하다라고 생각들면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할게요.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서영석 노정면 단식했습니다. 김용민 100%는 아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60% 단식해서 지금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도 좋지만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윤희웰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한 조건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윤희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하거나 또는 정자 자녀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입니다.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 끝났고요.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서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에 대한 보도가 본물을 이뤘습니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청와대와 국정원이 수시로 교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이버 사령부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블랙북이라는 형태로 보고를 받고 네. 사복을 입으면서 호칭은 과장님, 부장님 하는 것만 봐도 군 사이버 사령부가 국정원과 비슷한 조직이다라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노릇이죠. 국정원과 비슷한 점조직 형태 24시간 체제를 운영하면서 매일 아침 상부에 상황 보고를 하고 그걸 받아서 국정원과 청와대가 공유를 하고 그것을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군 사이버 사령부가 개인들의 일탈 행위였다는 그런 이야기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거죠.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가 군 사이버 사령부는 도저히 개인이 일탈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령받아가지고 지침받아서 블랙북 형태로 국정원이 지침을 주면 거기에 와서 충실하게 댓글 올리고 문재인 사이비 빨갱이 종북 이런 얘기나 올리고 박근혜 사랑해요 이런 글이나 올리는 그런 것들이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명박도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후계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오늘 사설로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 개입을 공모했느냐라면서 질타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충격적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한겨레 취재 결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이버사의 활동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에도 특수정보 형식으로 매일 보고됐다고 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편들고 문재인 후보를 헐뜯은 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의 지휘 통제 아래 이뤄졌고 군 지휘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이버사 활동은 국방부 장관, 군 지휘부의 블랙북 형태, 스페셜 인텔리전트 SI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같은 2급 비밀이라도 한 단계 더 높은 비밀로 취급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편들고 문재인 후보를 헐뜯은 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이나 트위터 활동이 결국은 국정원의 지휘 통제 아래 이뤄졌고 군 지휘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면서 눈 감아줬다. 눈 감지 않을 수 없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정원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가 처음에 군 사이버 사령부 간부들이 니들 왜 와? 우리 영역에 우리 나와바리 일본 말입니다. 쓰면 안 되지. 우리 영역에 침범하지 마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자천당했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 군 사이버 사령부 니들은 말이야. 군 지휘부가 국정원 얘기 들어. 국정원의 명령을 들으란 말이야. 라고 명령한 건 다름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박 지시가 없으면은 군 사이버 사령부가 어떻게 국정원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까?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사이버사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표면화했을 때부터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손을 잡고 조직적으로 벌인 합작일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사이버사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에게 활동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군 재직 시절 사이버 사령부 기획 담당 1처장과 심리전 단장과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쓴 활동 방식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썼던 수법을 빼닮았다는 점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했다. 그렇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군 재직 시절에 사이버 사령부 기획 담당 1차장 그리고 심리전 단장과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국정원 3차장이 이종명을 고리로 해서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여당 후보인 대통령 박근혜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댓글 달기는 드러난 것일 뿐이고요. 다른 일을 뭘 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하튼 지금 드러난 것은 댓글 공작입니다. 사실 과거와 달리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그리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금 인터넷에서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은 댓글 공작이라는 게 뭐 댓글이나 달고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만은 사실 이승만 시대의 매표 행위나 전혀 돈 주고 표를 사는 행위하고 다를 게 전혀 없는 선거 부정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를 동시에 근무했던 사람이 국정원에 가서 기획하고 그 실행 다리로서 실행의 발로서 국정원 요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까지 한꺼번에 부렸다. 이런 얘기가 결국은 그런 추측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추측이 이번 한겨레 취재를 통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사이버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심리전 부대인 5.3공단의 활동에 대해 국정원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움직였고 활동 결과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됐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이버사가 작전을 할 때 수사권이 있는 국정원의 정보와 협조가 필요한데 국정원이 예산과 수사권을 쥐고 사이버사를 쉽게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즉 지난 총선 대선 때의 사이버사 요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이 국정원이 기획하고 사이버사가 실행한 합작품이란 뜻이다. 그렇죠. 국정원은 특히 그 활동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미 그것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결국은 사이버 사령부의 예산 그리고 수사권을 쥐고 지난 총선 대선 때 사이버사 요원들의 선거 개입 활동을 지휘했다는 거죠. 기획은 그리고 감독은 국정원 그리고 실행 요원들은 사이버 사령부 이런 구조였던 겁니다. 이런 활동 내용을 보고받았으면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사이버사가 하라는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 대응은 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사이비 정치 공작에 몰두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가 아니라 사이비였던 거예요. 무슨 맨날 뭐가 해킹당하면 북한 소행일지도 모른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사이버 사령부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방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박근혜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갖다 낙선시키기 위해서 아니 당선시키고 낙선시키는 국민들이 하는 거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하는 겁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정치 개입이나 하면서 사이버가 아니라 사이비 사령부를 하면서 말이야. 그런 걸 갖다가 김관진 국방장관은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당장 김관진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사 조직의 존폐를 포함한 전면 계획을 단행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지금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 벌이고 있는 자체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군 수사기관으로는 원천적으로 국정원, 사이버사 합작 공작의 전모를 밝혀낼 수 없다. 결국 사안의 중대성이나 수사의 실효성,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특별검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환부를 도려내는 길밖에 없다. 네. 미국의 FBI, 연방수사국인가요? 왜 있느냐? 주와 주, 스테이트입니다. 주가. 국가나 다름없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주니까. 주와 주의 경계를 넘는 범죄는 그 주의 경찰로 도저히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FBI, 즉 연방수사국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군 사이버 사령부는 국정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문자 그대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사이버 활동을 벌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했다는 점이 거의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군도 군 사이버 사령부도 수사 대상이지만 당연히 국정원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군 내부 수사를 하면은 군 내부 군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어떻게 이 진실을 밝힙니까? 진실을 안 밝히고 싶으니까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인지도 모르죠.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는 국정조사 운운을 하는데 국정조사 말이 안 됩니다. 국정조사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국정원을 비호했지 조사를 했습니까? 철저하게 야당의 조사를 방해하고 국정원 요원들을 국정원의 간부들을 비호하고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국정조사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검은 수사권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가능해요. 특검으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임정희의 진짜 일리 없어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정자 혹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 하나둘씩 느려지고 주위의 모든 게 갑자기 들리지가 않아. 네, 해외에서 페이팔로 출자금을 납부해 주신 닉네임 건축가님, 성함은 정재현님이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호주 신사님은 외국에 나와서 편한 것 같아서 열심히 정자해야 되겠다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정자하시고 써주시지 기왕이면. 네. 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요나님 정문원 때문에 열받아서 이자 정자한다고 합니다. 어제 검찰 출두 때 말하는 걸 보니 그야말로 주둥아리를 재봉틀로 드르륵 꼬매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정문원 의원의 주둥아리를 재봉틀로 꼬매면 안 되죠. 그러면 폭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얄밉다라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구승혜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의 김미혜님 역시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 조합원가입 숫자가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다 여러분들의 성원 아닌가, 성원 덕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청자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또 이거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복궁 옆에 종로구 송현동 옛 미국 대사관 사저터 이거 대한항공이 샀는데요. 바로 그 옆에는 풍문여고를 비롯해서 학교들이 절비합니다. 예, 여기를 북촌이라고 보통 이러는데요. 여기에 7성급 호텔을 허용하려는 데 대해서 역사학자 전우영 씨가 아주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이기도 한 전우영 씨는요. 트위터를 통해서 6.25 때 도쿄의 메가더 사령부는 서울 초토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에 접한 당시 주일 임시공사 김용중이 사령부를 찾아가 사정합니다. 서울은 역사도시니 문화재 주변은 폭격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그 부탁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충무로, 남대문, 서울역 주변 등 청계천 이남이 초토화된 반면 서울 북촌 일대가 폭격의 참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경복궁, 창덕궁, 종묘, 덕수궁이 북촌을 살렸고 전쟁 이후 서울의 극심한 주택난을 그나마 들어줬습니다. 라고 전우영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 송현동에 7성급 107개짜리 초고층 호텔이 들어서면 극소수 사람들은 그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와인잔 기울이면서 경복궁과 창덕궁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겠지만 절대 다수의 서울 시민들은 거리에서 북악산과 인왕산의 능선을 볼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경관은요. 시민 모두가 누려야 될 공공재이지 어떤 특정 재벌에게 그 혜택을 몰아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경복궁 옆에다가 7성급 초고층 호텔을 신축시켜주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시행령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꾸려고 하다도 안 되니까 훈령을 바꾸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한항공 재벌에게 특혜를 주려고 합니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항공하고 무슨 빚을 졌길래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게 바로 교육부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사설 읽어봅시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지으려는 업체들의 사업 계획서를 설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 서울 경복궁 옆에 7성급 특급 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을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방지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의 능률을 높일 책임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거꾸로 교육부가 앞장서 재벌의 호텔 사업을 거들어주고 있으니 본말 전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말 전도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기존에는 숙박업체의 신청서가 들어오면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소집해서 학습권과 위생을 저해하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숙박업체를 짓겠다는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체가 직접 위원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교육부 안대로 하면은 즉 대한항공이 그 위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교육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서울 중부, 부산 남부, 인천 남부 등 교육지원청 3곳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옆의 부지는 서울 중부 교육지원청 관할입니다. 노골적인 파축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 정화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 시범 운영을 서울 중부 교육지원청부터 하겠다는 건데 바로 거기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서 건물 짓겠다고 하고 있는 데입니다. 재벌 편들기는 교육부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6월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이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폐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권이 바뀐 뒤인 올해 6월에 또다시 이 법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8월 28일 청와대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규제 완화를 건의받은 뒤 각종 회의에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주문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재벌공화국임을 실감케 하는 장면들입니다. 대한항공의 로비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미 3번에 걸친 판결을 통해서 아무리 7성급 특급 호텔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불건전 행위를 접하면서 비행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도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험 지역으로 내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문화관광부, 교육부까지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